리뷰는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영상 제가 요 신발을 신고 2025년에 10km 하프 풀코스 다 PB를 이제 세웠거든요.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퓨마 페스탈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신발 상당히 구매하기가 한국에서는 지금 어렵게 나와 있고요. 크림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엄청 웃돈을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37만 8천 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신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구해서 약간 안달난 신발이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이 신발이 출시되고 나서 홈페이지를 종종 이제 들어가 봤는데 딱 제 사이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좀 구매를 했고요. 역시 이 리뷰는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2025년에 10km 하프 풀코스 다 PB를 이제 세웠거든요. 어떤 대회용으로서 제가 신었던 그 경험들까지 녹여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일단 기본적으로 출시일이 이번 연도 4월 25일날 출시를 했고요. 사이즈를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전 290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3 같은 경우는 285, 고프로4는 290, 그리고 노바블라스트는 285를 잘 신고 있고 보메로 18은 285를 신는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사이즈 선택을 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발가락 너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3.3이 나왔대요. 근데 페스탈은 72.3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에 거의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서 발가락 이슈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발가락 높이 같은 경우는 27.1이 평균인데 페스탈은 26.3이다. 발가락이 이렇게 좁은 경우 같은 막 발톱이 빠져요. 가끔 저도 발톱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어떤 신발을 신다 보면 그래서 발가락 높이도 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볼 너비 같은 경우는 95.1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92.9예요. 그래서 좁은 편에 속합니다. 발가락 너비와 발가락 높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발볼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고 실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뜨게 되면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상세 스펙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 실측 스펙으로 봤을 때는 앞쪽이 힐스택 같은 경우는 30.2가 나왔었고요. 뒤쪽을 측정을 해봤을 때는 실측은 38.5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 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풀스택을 4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앞쪽은 30.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좀 특이한 점이 미드솔이 ATPU 소재를 사용을 했대요. 페바 소재가 아닌 ATPU 소재를 했고 보통은 좀 고급 라인에서는 페바 소재나 아니면 ATPU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ATPU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면 ATPU 소재가 페바 소재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일단 마일리지 성능이 오래 장시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ATPU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 마일 정도 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페바 소재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미드솔의 폼이 내구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폼 꺼지는 형상도 장기가 더 잘 유지가 된다고 해요. 물리적 어떤 손상에서도 좀 더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슈즈 같은 경우는
기록을 향해서 달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어떤 정보에 따르면은 페바 소재보다 ATPA 소재가 더 반발력이 좋다고까지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소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ATPA 소재 같은 경우는 메가블라스트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아식스에서 밀고 있는 슈퍼슈즈 레이에서도 ATPA 소재를 사용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바 소재에 비해서 좀 더 안정감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엄청 추워졌을 때 폼이 단단해지는 정도가 적어요. 폼이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반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겨울에 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알파 1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앞쪽 베이스 면적이 어느 정도 넓은데 뒤쪽에는 베이스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힐풋 주자들에게는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드풋이나 포어풋 주자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앞쪽이 넓게 나왔다는 거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뒀다는 신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불안정하면서 오는 에너지 손실이 좀 더 클 수가 있어서 짧은 거리에 맞는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신고 이제 풀코스, 하프, 10까지 다 뛰어봤는데 뭐 풀코스까지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풀코스보다는 10km까지의 대회를 뛰었을 때 가장 최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코스까지도 폼이 꺼지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되게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깎여 있어요. 미드폼이 살짝 깎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뒤쪽으로 힐풋을 닿았을 때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본 플레이트가 있거든요. 파워 플레이트라고 해서 퓨마에서 밀고 있는 플레이트예요. 근데 플레이트가 이렇게 신발 밖에까지 플레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쳤을 때 이 반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피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트가 앞으로 나오고 뒤축이 깎여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진짜 레이싱에 초점을 둔 신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드솔이 전작 데뷔를 했을 때 런닝 효율성이 3.15%가 개선이 됐대요. 마라톤 3시간 완주 기준으로 했을 때 4분 30초라는 시간이 단축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4분 30초면 엄청난 또 시간이죠. 그 다음은 어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어퍼 같은 경우는 울트라 위브 소재를 사용했대요. 직접 이제 보시면은 진짜 얇아요. 진짜 얇고 안에 손이 다 비칠 정도로 되게 얇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통기성이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얇은 소재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어퍼에 대한 내구성은 상당히 약하고 해외 사이트를 뒤져봤을 때도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퍼의 무게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뉴발란스 10km 대회 때를 신어봤을 때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우중런을 했을 때도 끝나고 나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정말 신발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통기성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에서 설포를 보시면은 락다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하나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두 개가 있음으로써 락다운을 이 두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퓨마의 그런 생각이 전 느껴졌고요. 그리고 설포 역시도 되게 진짜 한 겹이에요. 이거 한 겹이기 때문에 정말 이 경량성에 포커스를 둔. 그리고 밴딩 처리는 없습니다. 역시 무게를 또 줄이기 위해서 밴딩 처리는 또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뒤에 이런 슈퍼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가드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미세하게 플라스틱 가드가 뒤에는 있습니다. 옆에는 잡아주진 않지만 뒤에 약간의 플라스틱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뒤꿈치를 좀 조금이나마 안정성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정성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뒤에 눌러보면 이렇게 잘 눌리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플라스틱 탭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설포를 제가 신어보니까 신발끈을 좀 강하게 묶다 보면은 설포 부분이 이렇게 접혀요. 그 접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등 쪽에 좀 통증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신발끈 묶으실 때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은 또 2개를 줘요. 역시 돈값을 하는 것 같은데 돌기형이랑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는 신발끈 2가지를 주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인솔은 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풍에 좀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 인솔을 그냥 그대로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솔의 두께는 3.5mm라고 하거든요. 보통 인솔의 두께가 평균이 4.5인데 패스알 같은 경우는 3.5라고 하네요. 아웃솔 두께는 1.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게를 또 줄일 수 있고 내구성은 약하지만 퓨마 그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립력 같은 경우가 평균이 다른 신발들이랑 비교했을 때 0.47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0.71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퓨마 그립은 상당히 이제 그립력, 견인력이 되게 좋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나든지 그럴 때 이 퓨마 그립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379,000원이어서 진짜 비싼 신발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비싼 신발이 지금 아식스 레이랑 에보 신발 진짜 비싼 축에 속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베스트는 10km까지 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프까지 뛰어봤을 때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풀코스도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풀코스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좀 더 다른 신발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을 때는 엄청 부드럽거나 엄청 딱딱하거나를 양쪽으로 대비를 했을 때 중간에 속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하는데 저희 느낌을 말씀을 드려보면 프로 3보다 좀 더 푹신하고요. 프로 4보다는 좀 더 딱딱하다, 탱탱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추진력이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정말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미드풋이나 포어풋을 뛰었을 때 성능이 극대화가 됨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랑 이제 총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요거 무게 같은 경우는 제 290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200g이 채 안 됩니다. 와, 그래서 200g이 채 안 되는 무게는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 이제 처음이거든요. 프로4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가벼웠는데 그것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볍게 나왔다. 요거보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 중에 더 가벼운 신발은 아식스에 나오는 레이랑 베이퍼4 그리고 메타스피드 도쿄 하고 에보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말 가벼운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발은 전작에 비해서 정말 많이 경량화가 된 신발이에요. 페스탈 1, 2 때는 솔직히 생각도 하지 않는 신발이었어요. 퓨마라는 건. 근데 페스탈 3가 넘어오면서 주변에서 되게 신발이 많이 좋다, 좋아졌다고 해서 저도 이제 구매를 해봐서 신고 있는데요. 정말 전작에 대비해서 엄청 경량화가 성공이 된 신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경량화를 만들어냈을까라고 보시면
일단 전에는 페바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ATP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드솔도 이제 분리가 돼 있고 뒤에도 깎으면서 그러면서 또 경량화를 또 이제 만들어냈고요. 아웃솔도 1.5라고 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아웃솔 두께가 3mm대라고 해요. 근데 이건 1.5라고 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이 제품은 울트라 위브 소재로 가피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피 중에서 가장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퍼에서도 정말 이 무게를 줄이려고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플라스틱 가드도 없잖아요. 그리고 힐 패딩도 여기 추가적으로 덧대 있는 것도 없고요. 설포 부분에서도 밴딩 처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딱 레이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걸만 다 신발에 넣어놓고 안정성 부분은 다 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초경량화에 집중을 한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7만 9천 원이잖아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데 어떤 기록이라는 이제 낭만값과 레이스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그나마 좀 합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드 포오프 주자가 아니고 본인이 엄청난 힐풋이다고 하면은 이 신발은 어떻게 보면 슈퍼슈즈가 될 수 없을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뒤축이 되게 좁아요. 축이 좁다는 건 어떻게 되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 중족부 쪽이 또 미드폼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힐풋 주자들한테는 또 반발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미드 포풋으로 뛰는 주자들한테는 베이스일지 모르겠지만 본인 힐풋 주자라고 했을 때는 이 신발이 베스트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신발에 대한 리뷰를 드려봤는데요. 저는 사실 만족은 하는 신발이에요. 왜냐면 되게 가볍고 반발력도 좋기 때문에 레이스 할 때만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신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